거꾸로 됐네 이거. 응? 뭐?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근데 C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몇 개 중에 하나지, 그지? A라고 이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크게 말하면 엉뚱한 문제도 나와요, 영재학교 문제. 그러면 순발력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됐다. 되지? 사람의 식을 모르겠네. 응? 화합물의 시. 그건 이제 나중에 화학원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주율패 1쪽에 있는 금속들은 플러스 얼마가 돼요? 1이 되고, 2쪽에 두 번째 세로 줄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2, 세 번째는 3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지? 알루미늄. 어차피 C를 안 되니까 알겠는 거지. 그 다음에 산소는 몇 쪽에 있니? 주율패 16. 16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그려오면 6개 나오거든? 그럼 18쪽이 되면 안정환이 되니까 몇 개만 얻으면 돼요? 2개만 얻으면 돼요. 뭐야? 8개를 채우면 안정하거든, 꽉 그렇죠, 채우면. 그렇죠. 6개 있어요. 그럼 2개만 얻으면. 그렇죠. 그 산소는 마이너스 2로 보통 결합해요. 알루미늄은 13족 금속이니까 플러스 3으로. 그럼 중성이 되게 만들면 돼, 이제 수학적으로. 중성 알죠? 화합물은 중성, 그지? 네, 중성 그죠. 오케이. 이거. 그래. 전해량의 합이 빵이 되게 만들면 되지? 네. 그럼 쉽게 풀려요.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네. 그런 문제도 좀 나와요, 종종.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물어봐요. 혹시나 수업 시간 질문 못하고 박수환.
용질 X의 요해도를 응.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해도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죠. 용매 용매 100g에 최대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아 그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돼. X를 왜 무게도 무게는 유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물에다가 설탕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물의 밀도는 1 정도 되잖아. 근데 포화수용액의 밀도가 1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설탕을 녹이면 설탕이 물에 용해되는데 설탕의 밀도가 물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넣었을 때. 그렇지. 그래서 용질 X가 뭔지는 모르지만 넣었을 때 밀도가 커졌지? 포화됐을 때, 최대로 넣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을 말하는 그램수를 그걸 잘 생각해서 식을 세워가요. 이건 이제
2번은 진짜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얘는 그냥 눈으로 하지 말고 화살표로 표시해요, 항상. 좀 쉬운 거부터 풀어봐봐요. 자기가 풀만한 거부터 항상 시험지 받으면. 실제 시험 날도 그렇게 해야 돼. 보통 뭐 물리세, 화학세, 생물세, 지학세 이렇게 세 문제씩 나오고 새끼 문제들이 있는데 딱 봤을 때 내가 많이 했던 거다. 요거부터야, 쉬운 거.
분자량이라는 건 분자의 상대적 질량을 말해요. 그러면 상대적 질량이니까 특정 개수에 대한 질량을 말해요. 그럼 얘는 몇 개 있을 때의 질량이냐 분자들을 1몰만큼 묶었을 때의 질량을 분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1몰이라는 개수는 질량수 10인 탄소가 원자량이 12g이 되려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기가 있어야지만 딱 12g이 돼요. 요 개수의 묶음을 뭐라고요? 1몰이라고. 요만큼 개수를 묶었을 때 질량을 말해요. 분자량도 원자량이 합의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분자량 하면 특정 개수에 대한 질량 이렇게 하면 돼요. 요 똑같은 1몰에 대한 질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분자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 이렇게 나오게 돼요. 특정 개수에 대한 질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삼투압이 뭐예요? 삼투압은 뭐 원래 정의는 이래요. 일단 삼투 현상이라는 게 뭐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게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해서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저농도의 설탕물이 있고 이쪽에 고농도의 설탕물이 있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만 이동해가는 현상이야? 용매만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 높이 낮아지겠고 수면이 여기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거꾸로 가해주는 압력, 이걸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거꾸로 가해주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삼투압의 정의야 원래는. 그런데 측정할 때는 이 높이차가 생긴 다음에 물리에서 로지 H 배웠나요? 유체의 기둥의 압력 구하는식, 유체의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그걸 곱하면 압력이 나오거든. 그렇게 구해도 돼요. 어쨌든 삼투압의 개념은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거꾸로 가해주는 압력이야. 이게 삼투압이에요. 한번 이동하는 거. 응? 어떤 거요? 응. 용매만 이동하는 거? 왜 그러냐고? 아니, 용매만 이동하는 거죠. 용매만 이동하냐고? 맞아요. 용지로 왜 이동 안 하지? 반투막이니까? 왜 반투막에서는 용매만 이동하지? 아는 친구 있냐? 용질은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 소금물에.
그게 가만히 있어요. 용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용해된다는 건 용질과 용매가 결합하는 거지. 용질은 용매에 둘러싸여 있어요. 덩어리가 커져서 못 움직이는 거야. 저를 못 가는 거야. 그래. 움직일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야. 크기가 용매가 용질보다 작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용질 입자를 용매 입자가 어떻게 해요? 둘러싸서 그런 거야. 수화시켜서. 또 모르는 거에 있으면 질문하면서요. 3분 후에 답을 맞춰볼게요. 자, 친구들. 일단 8번까지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중간 정도까지만. 자, 푸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1번은 기체에 관한 법칙이니까 우리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합체한 공식이 뭐예요? 보통 PV는 nRT 이걸로 많이 풀죠. 그래서 요식을 안 배운 친구들 있을 텐데 이따가 또 질문하는 거 질문하고 일단 몇 대 몇 나와요? 정답은? 9대? 8. 그렇죠. 9대 8. 이게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뭐 1번 여기 있는 게 다 영재학교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고 약간 선행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은 영재학교 가까운 걸 많이 냈는데 2번은 진짜 영재학교 스타일의 문제. 얼마 나오죠? 맞아요. 그 선행 안 해도 풀 수 있지, 그래? 이게 영재학교 스타일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많이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선행에 도움이 될 때는 있긴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잘 풀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의 JQ 지수를 보는 네모네모 모집 문제죠. 그래서
오른쪽에 L이니까 L로 끝나는 거 뭐 AL이나 뭐 CL이나 하는데 여기 그 규칙성 보니까 AL이 맞겠지? 화합물은 뭐가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그지? 그럼 AL은 13족 금속이니까 가장 바깥 곱들의 전자를 3개 이뤄서 플러스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산소는 16족 비금속이니까 6개 있어요. 비금속은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얻어서 8개를 채우려고 하죠. 6마리 있으니까 2마리만 얻으면 난 8개 돼. 옥텟 규칙, 8전자 규칙, 옥텟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성이 돼야 되니까 몇 대 몇을 만나야 돼, 수학적으로. 풀6, 마6이 돼야 되니까 2개, 3개가 만나야 되겠지? 그러면 뭐가 돼요? Al2, O3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얼마니? 2A 플러스 B의 값은 7.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몇 번? 1번, 5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번, 5번. 그 다음에 5번은 자, 부분 압력이라는 건 그 기체만의 압력을 말합니다. 특정 기체만의 압력, partial pressure. 그걸 부분 압력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몇 대면 나와요? 이것도 P분의 NRT로 풀면 되겠죠? 몇 대면? 나온 친구 없나 혹시? 나온 친구? 6대? 응? 6대5 그죠? 6대5 나오죠. 6대5 그죠? 이렇게 나와요. P분의 NRT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도 P분의 NRT로 푸는 기출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압력의 평형 생각해서 풀면 1번은 얼마 정도 되니? 압력은 얼마가 되나요? 2기압 나오죠. 오케이, 2기압. 기출 문제 잘 푸네. 그 다음에 2번은 그렇죠. 6리터가 나와야 되죠. 2기압 기출 문제 잘 푸네. PB는 NRT하고 압력의 평형 관계 잘 생각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7번은 삼투현상이라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했을 때 용매만 이동하는 현상이야. 용질은 왜 이동 못하냐? 크기가 커서 그런 건 아니고였고 용질은 용매에 둘러싸여서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용해되면 즉 용해된다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결합하는 거야. 용질은 항상 용매에 둘러싸이게 돼요. 그래서 용매만 통과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높아지고 이쪽은 낮아지겠지? 삼투현상에 의해서 그 삼투현상에 의해서 이 높이차가 생기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게 거꾸로 가해준 압력 이게 원래 정확한 삼투압의 정의야. 즉 삼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거꾸로 가해준 압력. 그래서 얘는 뭐 선행에서는 CRT 몰롱도 곱하기 기체상수 곱하기 절도온도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높이차가 생기면 우리 물리에서 배웠죠? 유체기둥에 높이차가 생기면 그 높이차 H라고 했을 때 압력은 어떻게 구해요? 유체의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로지 H로. 근데 사실 이 로지 H는 선행이 아닙니다. 면적분의 힘으로부터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이게 삼투압이고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자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뭐가 들어가요? 기억니은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아요. 잘 풀었네. 그다음에 8번 요도 마찬가지 P분의 NRT를 풀면 되겠죠? 온도가 같은 두 점은 뭐가 되니? 모르겠어요. 온도가 같은 두 점은 그렇죠. A, B가 되죠. P분의 NRT 넣어보면 그 다음에 부피가 같은 두 점은 이것도 P분의 NRT 넣어주면 BD가 되죠. 맞아요. BD 이렇게 한 10번까지 맞춰볼까 일단? 그다음 9번은 식을 세워서 풀면 돼요. 뭐 꼭 그 선행으로 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워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나와요? 15.6이 나오죠. 15.6. 그 다음에 10번은 얼마 나오니?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1.98 이렇게 나오나요? 그램 퍼 밀리리터.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일단 중간 점검 좀 해보자.
그리고 풀이가 필요한 건 얘기하세요. 풀어줄게요. 선생님. 피부는 에너지. 자, 그거를 1번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제 약간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뭐였지?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면 돼. 찬이 그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지? 그거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필인 NRT가 나오는 거야. 일단 보일 법칙은 뭐였어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어떤 값이 나와요? 일정 값이 나오겠죠. 이게 커지는 게 작아지니까 반비례하니까, 그지? 얘가 보일 법칙이야.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은 영도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영도시 때 부피 273분의 1배씩 증가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걸 쫙 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한 온도예요. 그렇게 하면 원점에서부터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절대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 값이 나와요. 즉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요? 샤를 법칙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와 입자수는 일정해야 돼요. 이 입자수라는 게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몰이야, 몰. 이게 몰. 화학에서는 입자수의 묶음을 뭘로 써요? 6.02 곱하기 10의 23 1몰이야. 어쨌든 입자수도 일정해야 되겠지?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온도와 입자수를 일정해놓고 압력에 따른 부피만 본 거야. 그럼 샤를 법칙은 뭐야? 온도에 따른 부피만 본 거니까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압력과 입자수는 몰은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하게. 이게 샤를 법칙이야. 자, 한 가지 더 나왔는데 우리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부피는 뭐에 비례? 넣어준 입자수에 비례하죠? 그러면 그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그러면 n분의 v 입자수분의 부피는 비례관계니까 일정하겠지? 이게 아보가드로야. 근데 풍선을 탄성력이 없는 풍선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불고 나면 탄성력이 없다면 내부 압력과 대기압은 언제나 같겠지?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도 어때요? 일정하겠죠? 그때 입자수의 비례 부피는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칙을 합쳐하는 거야. 어차피 이거 가지고 기체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지? 그러면 온도, 압력, 부피, 입자수에 관계되는 식은 자, 넘겨주면 PB는 NT에 비례하는데 이퀄이 되는 어떤 상수가 있겠죠? 이게 비례상수예요.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 이게 상수야. 이건 계산에 안 써, 우리가. 안 쓰고 일정하다 놓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됐죠? 보일, 그 다음에 샤를, 아보가드로 다 들어가 있네. 이거 가지고 기체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뭐 1번 또 몇 번 했니? 뭐 6번 뭐 이런 거 다 풀면 돼요. 그럼 1번부터 해보자. 압력 부피, 몰, 기체상수, 절대온도에 두 개의 용기 AB에 헬륨과 질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폭을 열고 시간이 흐른 후에 두 용기 A와 B에 있는 헬륨과 질소의 분자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헬륨을 왜 썼겠어요? 이게 18쪽은 반응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가정하고 풀면 돼. 이거는 아니면 거기서 알려줄 거야. 반응 안 한다. 근데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18쪽은 반응을 잘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써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PV는 NRT에서 온도 변한다는 얘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정한 거 동그라미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일정하겠죠? 자, 입자수 물었어요. 입자수는 입자수가 묶이면 몰이 되잖아요, 그지? 입자수는 몰비야. 그래서 입자수는 그 기체들의 압력과 부피에 뭐가 같아요? 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이 헬륨 친구와 또 어떤 친구? 네온 친구죠. 그렇죠?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코를 열기 전이나 후나 반응을 안 한다면 입자수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걸 이용하면 돼. 그래서 결국 이게 전이나 후나 입자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반응 안 하니까. 그럼 전 걸로 구하면 되겠네. 후 거를 물었지만. 그러면 전에 있는 애가 얼마니? 얘가 3기압 곱하기 헬륨이 3리터고 질소는
4기압 곱하기 2리터에 비례하니까 9대 8의 P가 되는.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보세요. 다른 것도 질문 있는 친구? 1번에서 10번까지 질문해서 4번이요? 4번 궁금한 친구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는 친구는 안 봐도 돼요. 쭉 풀면 돼요. 4번. 증기압력 곡선이다. 일단 증기압력, 베이퍼 프레셔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측정하려면 반드시 어떤 용기에 놓고 측정해야 돼요. 액체를 밀폐된 용기에 놓고 측정해야 돼. 왜냐하면 오픈된 용기에서 도망가 버리니까 증기압력 측정할 수가 없겠지. 특정 온도에서 이제.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서 특정 온도에서 액체를 넣어놓으면 자, 반드시 어떤 용기에서 측정해야 된다? 증기압력은 밀폐된 용기에서 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 그러면 처음에 증발 속도만 있다가 나중에 액체의 기체가 어떻게 돼요? 응축도 되겠죠?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됐을 때? 같아졌을 때 이 안에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이게 증기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니까 증기가 압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액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네? 증기압력은 온도에 관한 함수다. 그렇지?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그래서 X축은 온도 더쓰기, Y축은 증기압력. 단위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뭐로 선택했을까요? 밀리미터 Hg로 선택했네요. 자, P는 로즈 H예요. 압력은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스 곱하기 높이인데 어차피 높이가 수용기둥의 높이가 압력과 비례관계니까 이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압력을 그제? 밀리미터 Hg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좀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일단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했어요. 자, 분자 간의 인력. 자, 특정 온도에서 비교해보자. 몇 도씨? 예를 들어 20도씨에서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A가 다 B보다 크다. 증기압력이 크다는 건 뭐야? 활발하게 날아간다.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따라서 B가 더 큰 거죠. 증기압력이 낮은 게.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은 B가 더 크다. 1번 맞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물을 끓인다고 해봐요. 물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자, 물 안녕 물 친구. 내가 끓인다. 그러면 얘가 25도씨에서 끓어야 안 끓어요? 안 끓죠? 자, 대기압은 얼마예요? 1기압. 1기압은 수은 기둥으로 대체하면 얼마예요? 똑같은 게 760mm의 Hg에 해당하지? 여기서 밀리미터 Hg를 했으니까, 그지? 왜 안 끓으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얼마뿐이 안 되니까. 이 물이라면 뭐 읽어보면 25 정도? 24 정도? 24?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물의 증기압력이 몇 도씨에서 25도씨. 그러니까 기포가 생겼다고 해도 760하고 24하고 누가 이겨요? 760 이기지. 그래서 못 올라오는 거야. 없어져요. 기포가 생겼다가 없어져.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요. 밑에는 뜨거우니까 그죠? 못 올라와요. 그런데 한참 가려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몇 도씨가 됐어 이제 100도씨가 되겠지? 그럼 어떤 현상이 보여요? 기포가 막 올라오잖아? 그것은 뭐야? 고등 버전의 끓는 점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없을 때 같을 때 그때 온다. 그때는 격렬하게 기포가 발생하겠지, 그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얼마다? 대기압과 똑같은 760이 되니까 똑같으니까 끓는 거야. 알겠죠? 똑같으니까 끓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물이든 누구든 간에 에탄올은 그럼 몇 도씨에서? 78도씨에서 증기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760mm HG가 되는 거야. 그럼 물이든 에탄올이든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뭐와 같아야 돼? 외부 압력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2번은 뭐예요? 대기압과 같은 거야. 맞지? 끓는 점은 에서의 증기압력은 무조건 뭐로 같아요? 현재 대기압으로 같은 거야. 그래서 2번은 어떤 액체든 상관없어.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항상 현재의 뭐와 같다? 대기압과 같다. 왜? 끓는다는 건 뭐야?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이 어떨 때? 액체 증기압력이 같을 때 온도니까. 맞지? 같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볼까요? A와 B와 혼합물은 분별 증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분별 증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라면 그냥 분별 깔때기 같은 거 쓰면 되는 거고, 서로 섞이면서 끓는 점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끓는 점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 섞이는지 유무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럼 섞이는지 유무는 알 수 없으니까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분별 증류를 할지 아니면 더 쉬운 방법 분별 깔때기를 쓸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결정할 수 없는 거야. 끓는 점 차이가 있는 액체라고 해서 무조건 분별 증류할 필요는 없잖아.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 밀도 차이, 분별 깔때기, 그지? 밀도 차이. 그래서 이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4번 모르는 거예요. 위 그래프로 보았을 때 분별 증류는 저압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자, 얘들아, 압력이 얘 끓는 점이 뭐니? 끓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일단 외부 압력과 같을 때 온도죠. 그러면 우리 외부 압력 얼마야 보통? 761기압이죠? 이 같을 때 온도가 각각의 끓는 점이야. 그럼 A의 끓는 점은 대략 어느 정도 되니? 한 30원 뭐 4도인가 이 정도 되고, B의 끓는 점은 어느 정도 되니? 한 70한 뭐 8 뭐 이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분별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압력이 어떨 때가 좋아요? 지금 끓는 점 차이가 클 때가 좋아요? 작을 때가 좋아요? 높은 압력에서 했다면 끓는 점 차이가 어떻겠어요? 높은 압력에서 했다면 끓는 점 차이가 클 테고, 낮은 압력에서 했다면 어때요? 끓는 점 차이가 작을 때지. 끓는 점 차이가 클 때가 좋아요? 작을 때가 좋아요? 분별 증류는 클 때가 좋겠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니까, 그지? 그러면 낮은 압력보다는 어떤 압력이 유리해요? 고압이 유리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5번 A에 녹는 고체 물질을 첨가할 때 증기 압력은 감소한다. 좀 부족합니다. 문제가, 그지? 그게 A에 녹는 고체 물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고체라는 게 휘발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하고 된 거야. 거의 그렇지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휘발성이 거의 없지, 그지? 그렇다면 고체 물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 휘발성이 없는 용질을 넣어주면 증기 압력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그렇죠? 증기 압력은 낮아져요. 자,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물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표면에 있는 게 전부 물이라면, 자, 얘의 증기 압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고체 물질이 녹았다. 고체 물질은 어때요? 설탕이나 소금은 휘발성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증기 압력이 어떻게 돼? 아까보다 작아지겠지. 이런 원리예요. 맞지? 그림으로 표현해 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증기 압력 감소한다. 맞아. 1번, 5번에 해결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다른 거 한번 쭉 보고 주인님 질문하세요.
잘 도전해보고 잘 안되는 문제 질문하세요. 열 문제 중에 8개 이상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8개 이상 맞았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봐요. 8개 이상 있나요? 7개 이상 7개 이상 2명? 오 내려봐요. 오 제법 많이 맞췄네. 이제 하나 할수록 실력이 늘 거야.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진짜. 선생님 많이 안 나와요. 또 질문 있는 거 해요. 근데 CH사를 조준했다는 게 얼마예요? 몇 번 문제죠? 6분. 6번 문제. CH4가 완전 연소됐다. 연소된다는 건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물질? 산소랑 결합. 그럼 완전 연소된다는 건 산소가 충분해요. 그럼 C와 H로 된 애들이 산소가 충분하다면 생성물은 뭐가 만들어져요? CO2와 H2O가 항상 만들어져요. 산소가 충분할 때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해요. CO2와 H2O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식을 써보면 이거 화학반응에서 써야지 풀 수 있겠지. 그래? 식을 써보면 CH4가 완전 연소됐다. 그러면 반응 물질은 뭐야? 연소할 때는 생성 물질도 안 알려줘요. 반응 물질만 알려주고. 왜 그러냐면 연소한다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누구랑 결합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연소라는 건 산소가 충분하니까 일산화탄소 이런 거 안 만들어줘요.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줘요. C는. H는 H2O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개수 맞춰주면 돼. 산소는 흩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맞추세요. C가 하나, H가 4개, 먼저 4개니까 얼마? 2. 그러면 산소 원자가 둘이잖아요. 그제?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개, 2개죠? 여기 2개 있으니까 얼마? 2. 그래서 1, 2, 1, 2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반응 전, 반응 후로 푸는데 아까 N이 PV에 비례하는 거 있지? 이것도 똑같을 거야. 한번 해봐요. N. 몰이 입자수가 PV에 비례하잖아요. 그걸로 하는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반응 전, 반응 후로 이렇게 푸는 거. 반응한 건 빼주고 생성된 건 더해주고 그지?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봐요. 근데 농도는 저 끓는 점에 영향을 안 미쳐요. 몇 번에서? 1번이. 5번? 5번이요? 아 5번 아니에요. 어. 그 4번? 7번. 7번이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이 어떤 문제인가? 7번이 그냥 기억나요. 7번의 기억. 7번의 기억이죠. 그림과 아와 같이 반토막을 경계로 설탕물 A와 B가 있어요. 부피가 달라졌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A에서 B 쪽으로 누구만 이동했다? 용매만 이동한 거야, 그지? 맞죠? 이게 상투 현상이지.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에 압력 P를 가해서 양쪽의 부피가 이렇게 돼. 상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거꾸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그지? 그래서 역삼투압,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한 거야. 그러면 나에서 얘가 오랫동안 방치했대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대요. 그럼 용매는 어떨 때까지 이동할까요? 두 용액의 농도가 평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겠지.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둘의 농도, 나 상태에서는 둘의 농도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그럼 똑같은 물질이잖아. 똑같은 설탕물인데 농도가 같아? 그럼 끓는 점 어때요? 그럼 만약에 가라고 했을 때 그 가에서는 그런 끓는 점 있잖아요. 그렇죠. 끓는 점은 농도가 커질수록 높아져. 혹시 그 몰랄 농도 공부했나요? 끓는 점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는데 그게 원래는 몰랄 농도라고 하는 농도인데 그냥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했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물질의 농도가 똑같으면 끓는 점은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10번에 답에 보면 순수 둘째짜리까지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1.98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럴 거야. 정확하게 나올 거야. 그 0.99분의 100분의 200 그렇게 나오나? 맞아요. 1.98 나오지. 맞아 그렇게 나와. 5번 잘 모르겠어. 5번요? 네. 5번. 얘들아 이거 파일을 좀 모아서 갖고 다녀요 앞으로. 이거 잃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혹시 잃어버린 친구 와서 쉬는 시간 얘기해 복사해 줄게요. 혹시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5번 같이 한번 볼 친구들 같이 한번 볼까요? 5번이요? 5번. 그러면 25도씨 대기압 아는 친구는 안 봐도 되고요. 1기압 상태에서 반응 전에 실린더 속 기체 A와 B의 부분 압력. 자, 부분 압력은 각 기체만의 압력을 말한다 그랬죠, 이제 특정 기체만의 압력. 자, 피스톤 실린더 안에 25도씨 A 0.4기압, B 0.6기압. 아래와 같이 반응한다. 그렇게 했어요. 반응 전과 후에 A의 압력, 부분 압력이 B를 구하라. 온도변화 없고요. 피스톤의 무게와 마찰은 무시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반응식이 있는 거니까 구해서 똑같죠. 반응 전, 반응 후에 집어넣는 데요. 화학 반응식에다가 그제 뭐를 구해서 뭐 입자수라든지 그제 압력을 구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영재학교 스타일의 문제에서 이렇게 상태를 안 알려주고 있잖아. 만약에 액체나 고체가 되면은 이 압력에 영향 안 주겠지? 그런 진화한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체라고 오해하면 안 돼. 영재학교 문제가 좀 진화했어요. 생성물이 온도에 따라서 액체나 고체가 되면 압력을 나타내 안 나타내? 안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다 기체니까 기체로 풀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 온도변화 없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압력을 물었는데요. A의 전과 후에 A의 압력에 비하.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압력, 온도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무슨 식이야? 피부는 노랗다. 이 식이죠? 아까 했던 거. 나 일정해요. 뭐 일정하다 그랬어요 또? 온도 일정하다 그랬죠. 온도 일정하다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지금 부피가 어때요? 똑같은 부피 안에 있지, 그제? 똑같은 부피 안에 있어요, 그죠? 똑같은 부피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입자수가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의 비라는 것은 무슨 비를 말하죠? 분자수의 비, 그죠? 분자수의 비, 그 다음에 분자수의 묶음이니까 몰비. 기체일 때는 무슨 비도 되고 부피비도 되고 똑같은 부피에서는 압력비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지? 입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큰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게 입자수의 비,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긴 한데 이게 무슨 비도 된다는 거야? 압력비도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A가 몇 기압이었어요? A가 0.4기압이었어. 입자수의 B는 압력비니까 얘를 그냥 뭐 0.4n 이런 식으로 입자수의 B로 라면 압력비를 입자수 B로 해도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0.4n이라면 이라고 해보자. 그럼 A가 지금 0.4n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B는 0.6기압이니까 뭐가 돼요? 0.6n에 해당하겠지. 0.4기압일 때 0.4n이니까 0.6기압일 때는 0.6n. 압력과 입자수는 비례관계잖아. 똑같은 부피 안에서.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이 상태예요. 여기와 B가, 그지? 자, 이거 쓴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 쓰고 처음 물질 쓰고 한 개의 반응을 선택해야 되죠.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데? V가 있잖아요. V는 이 전체 똑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잖아. A와 B가. 일정하지, 그지?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 그러면 얘들아, 반응할 때 몇 대 몇의 분자수로 반응하니? 1대 3대 2. 그럼 누가 부족해? A가 부족해요? B가 부족해? B가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B가 부족하지. 화학 반응식 쓰고 반응성 쓰고 부족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한계 반응물이라고요. 그걸 찾아야 돼. 부족한 게 양을 결정하잖아. 남자 한 명, 여자 두 명 미팅 나갔어. 누가 짝꿍 결정할 거야? 남자 한 명 결정하겠지?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이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야 되니까 여자 한 명이 짝꿍을 결정하겠지? 그래서 결국 부족한 애를 찾아서 이렇게 별표를 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1대3이니까 이 1대3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야? 반응할 때 따라가는 거지? 그럼 0.6이면 얘는 얼마야? 1대3이니까. 불러봐. 0.2n이 되는 거야. 맞지? 1대3 대 2니까 얘는 0.4n. 처음에 이거 있었어? 없었어? 행성물은? 없었죠. 그럼 반응하는 물질은 반응해서 줄어드는 거니까 빼주고 생성되는 물질은 늘어나는 거니까 더해주면 여기 얼마? 0.2n. 여기 빵. 여기 얼마? 0.4n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반응 후잖아 지금, 그지? 요 문제가 좀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반응 전과 반응 후에 A의 압력에 비했어요. 그러면 얘들아, 반응 전에 지금 0.4기압이었잖아요, 그지? 반응 후에는 얘가 어떻게 되니? 0.2에 해당하는 N, 0.2기압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0.2n에 해당하고, 이건 그냥 개수로만 봐. 일단 여기는 몇 n에 해당해요? 생성된 C는 0.6n에 해당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자? 반응 후만 보는 거야. 반응 후에. 반응 후에 얘들아,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항상 몇 기압이 되니? 전체 압력은. 그게 핵심이에요. 항상 몇 기압이 돼요?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1기압이 되지. 그러면 반응 후에 A만의 압력을 PA 다시라고 해봐. 이거 반응 후야. 항상 전체 압력은 몇 기압이다? 대기압이 된다. 맞지? 그럼 대기압에서 A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니? 입자수의 비율이. 아니, 입자수의 비율이. 전체 얼마분의? 0.6분의 2. N,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A의 분율을 곱하면 돼. 0.6n분의 얼마? 0.2n. 맞지? 그렇지? 그러면 반응 후에 A는 얼마에 해당해요? 3분의 1기압에 해당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정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그 기체의 분율이라고 해요. 분율. 수학에서 분율이 뭐야? 전체 떼브리스분의 특정 성분의 떼브리스지? 맞지? 자, 우리 6명 있어 얘들아. 내가 1기압이야. 그럼 여러분들 모두 몇 기압이야? P는 N의 비례하니까 1기압이지? 그럼 나만의 압력 어떻게 구해? 전체 1기압이면 6기압이잖아. 6기압에다가 뭘 곱하면 돼? 6분의 1. 나 하나. 6분의 1, 그지? 전체 0.6n개분의 0.2n개의 비율만큼 있는 거잖아, 얘가.
그래서 3분의 1기압. A는 처음에 얼마 났는데? 0.4기압이었는데 결국은 몇 기압의 역할을 해요? 반응 후에 3분의 1기압의 역할을 해. 그래서 전과 후 얘가 0.4기압이잖아요, 그지? 전과 후에 A의 압력의 B는 0.4 대 3분의 1. 그러면 얼마니? 6대5가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이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항상 외부 압력은 얼마가 된다? 1기압이 되는 거야. 반응 전이도 반응 후도, 그지? 이렇게. 자, 시간 다 됐죠? 15분까지죠? 자, 여러분, 못 푼 거 또는 또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서 다음 주에 일요일에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 지금 맞지? 15분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지? 아닌가? 아니요? 한 시간 정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 잠깐 확인해보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잠깐만 2시간이라서 잠깐만. 3시에 끝나. 15분인 너네 몇 시? 2교시에 뭐니? 아 여기 있다. 2시 15분부터가 생명 25분부터가 생명인데? 이게 잘못됐나? 아 특강 오늘은 시간 분명히 몇 시에 끝나요? 너네 이렇게 받지 않았니? 선생님 시간표 이렇게 받았네. 15분까지가 난 또 다음 수업이 있거든. 25분부터. 그러면 3시 45분부터 5시간 그럼 우리 특강 시험인가? 저번에 너네 몇 시에 끝난다고 연락받으니 특강? 3시 40분 아니야? 잠깐만 데스크에 확인해 볼게. 너네 시간표 봐봐. 어떻게 받았어? 1시간 25분 쉬어있는 근데 그 저번에 실험과 수학이랑 다2대 들었는데 이거 두 번을 하셨잖아. 그냥 쌤만 알려주신 게 다르고 과목도 달라서 목요일에 본격 테스트 오늘 본다고 하셨잖아. 뻥뻥 뚫려 있어?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목요일 배운 거를 오늘 본다고 하고 오늘 배운 거는 화요일에 보고 화요일에 보고 그런 정규고 그러니까 특강 때 배운 거는 목요일 때 특강 배운 거는 오늘 보고 오늘 배운 특강은 화요일에 보고 왜 그건 모르겠어. 그리고 정규는 화요일 목태 그건 시간에 모르겠어. 보고 아니 내가 물어봤다니까 나도 몰라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목태로 씨. 아니, 정규는 목태로? 정규는 국제 정규는 화요일이라 공부를 몇 개나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과학 국제가 오늘 아니 국제를 2교시에 보는 것도 웃기잖아. 뭐야 이거 오늘 중학교 어, 3교시가 그러면 수학이겠네 얘들아. 아, 그지? 수학 누구예요? 좋아. 좋아? 그지? 수학인가 봐.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데 15분? 아, 안녕히 가세요 그렇구나. 안녕히 가세요 아 수고했어 얘들아. 쉬는 시간 날린 것 같은데.